그 장관님, 그 검찰의 표적 수사와 강압 수사, 별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죠? 예, 물론입니다. 예, 뿌리 뽑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이렇게 그렇게 세게 말씀 안 하셔도 아무튼 그것은 없어져야 될. 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필 진술서에 의해서 한 26건에 의한 자술서에 의해 검찰의 개였다라고 하면서 수십여 차례 반복하면서 연습하면서 검찰이 불러주는 진술을 암기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했었는데요. 그 진술을 뒤집으면서 했던 증인들조차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 70여 차례, 80여 차례 나와서 또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또 증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찰, 강도 높은 감찰을 요구했었는데 혹시 이 감찰 결과 나왔을까요? 합동감찰 그때 실체 판단은 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고 우리 법사위에서도 저에게 많은 질문도 있고 공세도 하셨습니다만은 실체 판단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절차 판단, 절차 문제가 있는데 그 절차 문제는 별도로 합동감찰의 결과물로 담았고요. 예, 결과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때 제가 소상히 브리핑을 드렸었고 오늘 뭐 조수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간단하게 결과가 혹시 뭐 징계받거나 뭐 처벌받거나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절차적인 과정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이 됐고 특히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위 뭐 별건 수사라든지 또는 편의 제공을 통한 유인 수사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징계 혹시 받은 사람 있나요? 뭐 징계 시효를 지났다든지 뭐 등등 해서 제 기억으로는 그냥 내부적 경고에 그친 검사가 한 사람이 있었죠. 예, 사건을 그 장관님 사건을 허위로 만들어내면 범죄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허위로 만들어내면 당연히 범죄지요. 범죄죠.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죄니까 처벌돼야지. 처벌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에서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처벌된 사건이 있습니까? 글쎄 좀 추상적입니다. 질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를 대상으로 한 표적 수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6개월 동안 표적 수사와 관련된 이 심층 보도를 했고 KBS에서 심지어는 자기네들이 자문 변호사단을 꾸려가지고 이거 표적 수사라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 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 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아예 표적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찰이 소환한 횟수가 무려 87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불어라라고 하면서 안 부니까 검찰이 두 차례 사건 발생 시점으로는 10년 전에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또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무혐의 나오니까 또 별건으로 또 기소하고 이런 식으로 괴롭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건 말고 또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특수부의 별건 수사, 표적 수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허위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뇌물을 줬다라고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만들어냈는데 뇌물을 공여했다라고 하는 그 날짜에 공교롭게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진이 있으니까 이거 기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소 불가능한 그런 어떤 불발의 그런 어떤 표적 수사가 된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검사가 아니라 뭐 완전 그 소설 쓰는 뭐 감독이나 소설가나 시나리오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심각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표적 수사가 국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님 두 건 다 관련 보도를 제가 다 소상히 받고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정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심각하게 좀 봐주셔야 되고요. 한 번도 이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특수부 수사 원래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특수부 검사들이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소를 하고 유죄를 받아내는 게 유능한 특수부 검사, 성과내는 검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깜짝 놀라고 사악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사람인가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런 어떤 죄의식 없이 이러한 이 검찰 내에서 벌어져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봐 주시고 철저하게 좀 감찰 내지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이나 지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어서 수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돈의 흐름을 다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다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비리나 이런 어떤 범죄들 보면요, 검찰이나 경찰이나 다 이렇게 적당히 조용히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경찰에서도 조용히 뭐 자금 흐름과 관련된 수사, 자금 흐름과 관련된 이런 어떤 내사를 하고 있었다, 이 건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다는데 보도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큰 사건이. 그러다가 언론에서 이렇게 주목하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검찰이 달라붙어갖고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이 지난해 총선 시점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야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모두 다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야 불문하고 고위 정치인 뭐 이런 것들, 유력 정치인 이런 것들을 다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뭐 하루 종일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장기간에 걸친 흐름들이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공영개발, 다른 쪽으로는 민간개발, 절충형으로서의 민간 합작 그런 게 있었고, 또 부산저축은행의 PF, 또 SK 관련자의 또 자금 지원, 그 다음에 수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50억, 100억이니 또는 아파트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막론하고 이 사건에 대한 실체 진실 규명을 지금 원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짐이 없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저는 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주문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 사건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특수부 검사들,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변호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로 뛰고 있습니다. 실제 개입해가지고 아예 돈을 받고 있는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라는 거, 그중 하나가 저는 박상도 의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혹이 있습니다. 박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특검조차도 심지어는 특검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검사 출신 문제가 되는 법조인들도 확실하게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규명돼야 될 지점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